요것도 되게 짧은 한 10초 정도짜리 영상인데 요 콘텐츠도 1000만 뷰가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달도 안 돼서 2만 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바로 수익화에 성공을 하셨죠. 요 콘텐츠 이후로는 17배가 뛰어서 1억 7천까지 한다. 인스타그램으로 한 3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들 이제 기획은 괜찮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컨텐츠로 14년째 먹고 살고 있는 혜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좀 매출을 내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의 인스타그램을 대행을 해드리거나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영상 한 개만으로 팔로워를 빠르게 많이 모아서 좀 수익화를 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영상 하나만으로 빠르게 모은다라는 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많이 쇼츠에서 보시는 이런 영상 하나로 이제 팔로워를 10,000명 이렇게 늘리는 거죠. 사실 이분은 아이템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지금 공동구매나 광고나 이런 것들로 수익화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자이신데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빠르게 팔로워를 모으고 조회수를 좀 모아서 우리 매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109만 뷰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분은 영상이 되게 짧잖아요. 네. 저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광고가 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우리가 빨리 모은다는 건 유동인구를 빠르게 모은다는 건데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모으면 프로필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매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환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유입률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육아 계정 많이들 그냥 일기장으로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것도 되게 짧은 한 10초 정도짜리 영상인데 정보성 컨텐츠, 요 컨텐츠도 1000만 뷰가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달도 안 돼서 2만 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바로 수익화에 성공을 하셨죠. 저분은 2만 명이라는 팔로워를 모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수익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내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니까 이제 수익화가 가능한 거죠. 공동구매가 보통 평균 마진이 진짜 최소한 뭐 한 20%에서 많게는 내가 어느 정도 판매력이 있는 셀러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받아봤었거든요. 생각보다 사실 많이 남고 그게 전부 다 순수익이잖아요. 사업하고 인건비 내가 따로 지불하고 포장이랑 이런 것들 내가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많이 남는다.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뷰티 쪽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좀 짧은 컨텐츠 이게 196만 뷰가 나왔어요. 이 콘텐츠로 팔로워가 한 6,500명 정도가 느셨고 이 시기에 평균 매출이 원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셨다가 이 콘텐츠 이후로는 17배가 뛰어서 1억 7천까지 한다. 거기서 한 30%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나요? 수익화 구조를 먼저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컨텐츠만 보자면 데이터적으로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좋아했다는 게 검증된 거잖아요. 내가 키우고 싶은 카테고리의 컨텐츠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요. 100만 뷰 이상짜리를.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영감을 받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배곡 피부 만들기 루틴이라든지 좀 모공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구나. 나는 이런 쪽으로 내가 내 경험을 빗대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라고 해서 이제 먼저 시작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그러면 그 터지는 콘텐츠들을 나도 보고 싶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좀 단기간에 팔로워도 많이 모이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전자책이랑 100만 뷰 이상짜리 영상들을 또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하다가 말고 조금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힐링해요. 만지면서 한 대 맞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보통 이제 아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누워서 막 쇼츠를 보다가 영감이 딱 떠오르면 GPT를 켜요. 내가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기획을 딱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너는 뭐 10년차 컨텐츠 마케터야. 뭐 미국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 컨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에 담긴 전략, 고객의 핵심 고민이나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한 달 살이라고 검색해서 좀 조회수 터진 컨텐츠들의 후킹 제목 그것만 따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달 살이 전에 꼭 알아야 될 뭐 3가지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은 얘를 또 GPT한테 물어봐요. 미국 문화 충격에 대한 캐러셀. 캐러셀이 뭐예요? 이렇게 카드 뉴스 넘기는 이런 거를 캐러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얘가 조회수가 더 잘 나오거든요. 릴스보다. 그리고 만들기도 훨씬 쉬워요. 얘가 이렇게 따져요. 미국 한 달 살이 가기 전에 이거 안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뭐 네 번째 장 이런 식으로 10번째 장까지. 요거를 또 캔바로 들어가요. 요런 템플릿들이 되게 괜찮은 게 많이 나와요. 딱 클릭해서 여기다가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 넣고 이제 이쪽에다가 아까 GPT의 첫 번째 장 복사, 이제 붙여넣기, 뭐 이미지 바꾸고 뭐 글씨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금방 만들어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들 이제 기획은 괜찮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또 대표님만의 계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얼마 만에 수익화를 만드셨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팔로워 88명인 계정으로 처음에 수익화를 했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판매했던 게 천연 비누랑 그 천연 제품들이었는데 만드는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올리고 저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애기 모델인 친구들 막 팔로워 한 10,000명대인 친구들한테 협찬을 좀 해줬었어요. 그때 그 엄마들이랑 관계도 잘 유지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홍보해주면 거기서 또 고객이 유입되고 적은 노출이었지만 좀 컨텐츠가 좀 밀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구매를 바로바로 다들 해주셔가지고 그 계정으로도 한 월급만큼은 그래도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수익이 얼마나 나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한 3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8년 동안. 통장에 네. 찍힌 매출이 그 정도가 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면서 경제관념이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써도 통장에 몇 천씩 남을 정도로 그냥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어요. 제가 아예 투명하게 카드 결제 매출액만 6월 달에 1억 1천만 원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정산이 덜 된 것도 있으니까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 일을 혼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혼자서는 아니고요. 약간 프리랜서 형태로도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정규직이신 분도 지금 한 분 계세요. 근데 거의 집에서만 일을 하신다고 그쵸. 하셔서 저희는 전부 다 재택근무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거의 집에서 시키기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네. 제가 2시에 되게 중요한 곳에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밥을 주고 가자. 갔다 올게, 쿠키야. 안녕하세요. 그럼 대표님 교육도 하시면서 대행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조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획이랑 이런 거 메인으로 하고 제가 교육을 해드린 수강생분들 중에 좀 핏이 잘 맞고 결이 맞는 분들은 지금 제가 직접 대행 외주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일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에 배울 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스타그램 앱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템플릿 버튼 있잖아요. 이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됨에 들어가셔서 저장한 거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내 영상 클립을 넣으면 이제 하나의 영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자막만 추가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한 영상을 편집하는데 평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 많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배우지 않고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하다 보면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우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18살 때 처음 향수를 페이스북에 파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 마음에 드는 매출이 안 나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뭐 골프장 캐디, 뭐 전단지 알바, 인형탈 알바, 그런 합법적인 선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시급 3,000원?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그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일 적은 시간을 들이고 매출이 높은 게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이제 다른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백만 원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내 인스타그램은 훨씬 그 이상으로 매출이 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쭉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희 집이 원래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집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뭐 학교 옆에 있는 사택에 살거나 마을 회관 보면 1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놀러 오시는 데고 2층은 집같이 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2층에 산다든지 보일러 이런 거 못 돼가지고 겨울 되면은 드럼통 같은 걸 가지고 옆집에 물 빌리러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괜찮다. 우리도 그냥 보일러 틀어서 뜨거운 물로 씻고 싶은데 맨날 주전자에 물 끓여가지고 막 섞어서 쓰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계절 내내 보일러 트는 게 제 엄청 큰 소망이자 로망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서전 같은 거를 우연히 접했는데 거기서 좀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서울 가고 사업하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겠다. 근데 방법은 모르는데 책만 읽고 혼자 계속 노력을 하니까 돈을 벌어도 금방 돈이 사라지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까지도 갔었거든요. 거의 신용불량 되기 직전까지도 가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거구나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좀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요즘 막 이제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초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일도 안 하신다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저한테 나라에서 몇십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일을 하면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지금 최저 시급을 받아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그 돈 때문에 엄마가 200만 원을 안 버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받아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대로 그냥 주어진 삶에만 만족하고 나는 원래 뭐 이렇게 가난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살면 제 인생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서 어차피 그냥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일하다 죽더라도 한번 죽을 만큼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때 했었어요. 유라, 그 엄마 카페에 있거든? 거기로 와. 너 거기 있네. 일로 와. 안녕. 안녕하세요. 하엘이 뭐 마실래? 나이가 많아 보이시지 않은데 아기가 되게 크네요. 저는 30살 때 학부모가 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3대째 같은 나이에 출산을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 엄마, 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젊은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좀 빨리. 그럼 몇 살 때 출산을 하신 거예요? 저 22살? 22살이요? 네. 그냥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대에 술 마시고 노느니 아기를 키우자. 어차피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 첫째 감사합니다. 네. 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블로그나 이런 걸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어요. 네? 잘하네. 남자친구 있어요. 그런 거 다 얘기하시는구나. 네, 완전 저희 친구처럼 있다가 혼낼 때에는 엄한 엄마, 무서운 엄마. 제가 경제 교육도 엄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가계부 써요 지금 벌써. 네, 거의 1년 넘었을걸요. 가계부 쓴 지. 안 먹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셨잖아요. 그럼 책임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힘든 시기도 티는 안 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엄마 뭐 나 족발 먹고 싶어 이렇게 하고 저도 막 족발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배달 앱을 딱 켰는데 족발 소짜리가 27,000원인데 제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죠. 내가 아이한테 이것만큼은 좀 잘 해주고 싶다. 진짜 주말에 금토일은 항상 같이 놀러 다니거나 항상 뭘 같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정도로 주말은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평일을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이 대공원이나 조금 무료로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혼자 업고 안고 해가지고 엄청 돌아다녔었어요. 지하철 타고. 근데 지금은 택시 타고 어쩔 때 인천까지 그냥 몰라 택시 타 이러고 택시 타고 가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를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올해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까 가계부도 쓰게 한다고 돈에 대한 좀 경제관념을 좀 가르치시는 편이신가 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본인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본인이 번 그 이상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10살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둘째는 8살 때부터 가계부를 써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우리 택시 타고 가. 좋지? 안녕. 안녕. 이거 작은 거 먹어. 주고. 뒤에 타세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네. 또 집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유롭게 하시긴 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남들이 바쁜 시간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덜 바쁜 시간에는 제가 바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서 그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서 시작한 일은 아닌데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된 것 같고 잘하게 되니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10년 더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 얘들아, 간식 먹자. 근데 대표님 노하우 공개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 자기 혼자 돈 벌면 되지 라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대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저의 고객사분들 좀 바로 매출 내게 해드리려고 제가 대행사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팀원들도 사실 전부 다 저희 고객사로 오셨다가 이제 저랑 비전이 같아서 저랑 함께 일해보고 싶다 하셔서 지금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좀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같이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희가 음료수가 집에 없거든요. 음료수 대신 콤부차를 먹여가지고 싸우지 말고 먹으렴. 대표님 지금 이제 대표님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책에 문장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소형차를 온다고 꿈조차 소형차일 순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뭔가 새로 다시 꿈을 꾸는데 영감을 줬던 글이에요. 힘을 줬던.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예전의 저처럼 여의치 않고 뭔가를 더 새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넌 안 된다라고 하든 그런 말들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냥 무지루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걸 이미 이뤄낸 사람들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려고 하시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경제활동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 엄마들이 엄마이기 이전에는 뭘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기들을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나의 모든 걸 걸기보다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먼저 좀 행복해지니까 애들도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린다면? 저도 이것저것 다 실패해보고 다 해보다가 찾은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제가 앞전에 언급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서 첫 시작에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딱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한 가지를 꼭 찾으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aid that you've been hurt.